최근 바이오 주식들이 쉬지 않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다가오는 다음 달 학회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이번 학회는 제2의 키트루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번 면역 항암 학회에서 과연 이 K바이오 기업들 중에 누가 주인공이 될지 또 어떤 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다음 달 학회에 있어서 주목해야 되는 탑5 바이오 기업들의 이런 주가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이 SITC라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. 이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개최가 되고 이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날짜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SITC는 면역 항암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 굉장히 중요한 학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이 면역 항암 요법이 도대체 뭐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3세대 약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과거에는 1세대와 2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이제 1세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 털을 이제 다 밀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암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몸에 부담이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 우리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작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세대 약물이 나왔는데 이제 2세대 약물은 이 항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암을 추적을 해서 따라다녀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2세대 약물로 좀 크게 손꼽혔는데 근데 여기서도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주긴 어려웠었고 또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면역 항암제는 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냐면 인체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이 암치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과거와 달리 1세대와 2세대와 달리 부작용도 적고 혁신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암치료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우리가 이 면역 항암제를 생각을 하면 이 암을 한번 치료받았다면 아니면 아시는 분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아실 약물이 바로 키투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키투르다가 왜 대부분 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의약품 업계 1위이자 그리고 효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도 수요가 많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키투르다 같은 경우 성분 자체가 펜블로롤리주마브로 이루어져 있고 PD-1 이제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서 PD-1과 그리고 PD-L1의 이런 상호작용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암 치료를 받을 때 생존율 자체도 크게 올라가는 혁신적인 항암제 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현재 이 머크라는 빅파마 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작년에만 32조 5천억이라는 이 매출을 좀 달성을 했고, 이 최근에 우리가 바이오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? 유한양행? 그리고 또 뭐가 있죠? 알티오젠이 있죠. 이 알티오젠의 주가를 이렇게 크게 기대감을 좀 부풀어 줬던 게 바로 이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알테오젠을 투자할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근데 이 알테오젠이 아닌 우리가 또 이 바이오라 같은 경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제2의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제2의 키투르다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우리가 이 관련된 기업들 누가 있을까요?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에이비온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에이비온 같은 경우 세계 3대 항암학회인 AACR에서도 이 플랫폼 자체를 공개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ABN202 같은 경우 차세대 항암물질 플랫폼으로서 인터페론 이 베타 변이체를 종양 표적 항체에 융합한 이 안티바디 사이토카인 융합 단백질인 보이시는 것처럼 이 ACFP 보이시죠?
이 ACFP 이 융합단백질 플랫폼으로서 이 다양한 고형암 비임상 모델에서 이 항암 효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AB온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이자 최근 이 항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가 ADC 우리가 크게 확인할 수 있죠. 이 ADC보다 굉장히 우수하고 또 더 다양한 고형암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에 있어서 이 기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ABO의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최근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뒷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이 SITC에 대한 이 개최되는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수급 자체가 서서히 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아직 이 상단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현재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동반이 되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패턴을 돌렸고 현재 이 구간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확인이 되는데요. 현재 이 구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Y바이오 로직스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Y바이오 로직스는 현재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AR148을 포함하여 종양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중 연구 성과 발표 2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우선 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TGF 베타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인 이 셀렉트랩 AR148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Y바이오 로직스에 대해 기대감이 큰 이유가 면역 항암제 내에서도 이 독성도 굉장히 낮고 넓은 치료 범위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서 크게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Y바이오 로직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딱 여기 이 구간에 대한 저항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물량 소화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최근 우리가 이 거래량과 거래량을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터져주고 있으며 수급 자체도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아무래도 이 Y바이오 로직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프라인이 크게 주목이 되고 있고 현재 이 혁신적인 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이평선 또한 정배열 구간으로 돌리면서 현재 이 기간에 대한 이 수급 자체도 크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해서 물량 소화 잘한 만큼 이 구간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과거의 모습도 21선 잘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21선에 대한 이 지지 라인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S큐브를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넬마스토바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넬마스토바트가 기존 이 BTN1 A1 면역 관문을 억제하는 효과를 하는데요. 임상 분석 결과를 또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S큐브 같은 경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와 협력을 하여서 좀 새롭게 규명한 이런 신규 면역 관문이며 정상세포가 아닌 이 암세포에서만 발현이 되며 대다수 암 중에서 70% 이상 발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에즈큐브의 차트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와 현재 이평선은 어느 정도 수렴을 했지만 또 최근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또 터져줬지만 아직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것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올해 주가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구간을 크게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이 골든크로스와 함께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이제 루닛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루닛 같은 경우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 AI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, 현재 이 루닛이 돼 기대감이 큰 이유가 루닛스코프 IO를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 치료의 효과에 대한 이 예측 연구 논문을 게재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닛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루닛 같은 경우 한국과 미국의 이 5개 병원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7개 이 암종과 그리고 1,806명의 이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 치료 반응 결과를 분석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현재 이 AI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이 면역 항암 치료 반응 예측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상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, 현재 이 루니스코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항암제 개발 과정에 있어서 임상 시험 성공률 자체를 이 3배 이상 올릴 수가 있고, 또 이 바이오 업계들은 돈도 굉장히 부족하고 돈도 좀 많이 드는데, 정말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굉장히 좀 수천억 원의 이런 돈이 드는데 이 임상 비용 자체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루닉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대기업 안에서 여러 번 촬영을 했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하향 추세에서 크게 좀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,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도 이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는데 이 구간이 뚫리게 될 시 현재 여기 구간이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현재 이 구간이 좀 강한 저항선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, 현재 이 수급 자체도 현재 웬만하게 좀 쳐줘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 부분에 이 매물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지속적인 차익 실현 물량에 있어서 이런 물량에 있어서 좀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이 기대치에 의해서 이 저항 구간을 크게 돌파를 하고 이평선 또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미약품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 HM16390 이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, 이 암송 종양이 전부 사라지는 이 완전 간해를 입증한 면역 조절 항암 혁신 신약의 이 랩스 IL2 아날로그에 대한 이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, 현재 한미약품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인 이 펜탄바디를 적용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BH3110 임상 배경과 이 디자인도 공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한미약품의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하향 추세에서 어느 정도 좀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, 상승 추세로 턴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현재 이 구간의 저지 라인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미 있는 저항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구간마저 이탈하게 될 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향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, 이 한미약품은 기존 죄송합니다. SITC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비만 관련 정보에 있어서도 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한 번 더 향상될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미약품을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다시 한 번 더 이 저항 구간 트라이를 할지 그런 요소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SITC에 있어서 현재 이 K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대폭 상향될 수 있고, 현재 이 탑5 기업들 뿐만이 아닌 현재 추가적인 이 ABL 바이오나 다양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회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